안녕하세요. 의학이론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통해서 보는 거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때, 그때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그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칭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보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메모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장 인체 해부학 결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인체의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해부학의 정리나 해부학적 분류는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해부학까지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인체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체는 두부, 체관, 사지로 대별한다 라고 되어 있죠. 두부는 머리, 그리고 체관은 몸통, 그리고 몸통에 달려있는 사지, 이렇게 크게 머리, 가슴, 배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두부에는 두 개 강이 있는데 이것은 척추의 척추관과 이어져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두 개는 두 개 강이라고 해서 두 개 골로 쌓여져 있는 그 안에 비어있는 공간을 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 강이라고 하면 두 개 안에 있는 두 개 강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머리하고 척추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척추에는 척추관 또는 척추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체관은 가슴이나 배, 골반까지를 체관이라고 하고, 사지는 상지와 하지로 구분이 돼 있고 좌우로 쌍을 이룬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를 수용하는 빈 공간을 체강이라고 하고, 강은 그 골격으로 쌓여져 있는 것을 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은 뼈로 보호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장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머리는 두 개 강 속에는 뇌가 있겠죠. 그리고 척추강이라고도 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척수가 지나가고, 그리고 흉강, 가슴에 있는 공간에는 심장, 대혈관, 폐, 뭐 기관, 식도 이런 것들이 흉강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복강은 이제 배 부위를 얘기하는데, 뒤에는 척추가 있고 앞에는 근육이 있어요. 복근이 있잖아요. 복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직근만 복근이 아니라 복근은 네 겹입니다. 안에 복횡근이 있고 뭐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겉에 있는 게 복직근이라서 네 개의 근육이 배를 굉장히 탄탄하게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가 흘러내리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에는 위, 소장, 대장, 간장, 비장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돼 있고, 골반, 강 해서 작년에 이 문제 나왔어요. 골반을 이루는 뼈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나왔죠. 골반 뼈에도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지만 각각의 명칭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골반 강, 그 안에는 이제 직장, 비뇨기 계통의 장기가 들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직장, 방광, 자궁, 난소 등등이 들어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 자세, 그 밑에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해부학적 자세는 차렷 자세에서,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차렷 하고 있어요. 차렷 하고 있는 자세에서 양쪽 발을 붙이고 양쪽 손바닥을 펴서 앞을 향하게, 손바닥이 앞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엄지 손가락이 바깥쪽을 보고 있죠, 양쪽이. 네. 우리가 학교에서 조회 시간에 차렷하면은 뭐 손바닥에 계란을 쥔 것 같이 살짝 쥐어서 앞을 보고 이렇게 선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해부학적 자세가 아닙니다. 손바닥을 펴서 손바닥이 앞을 보이도록 하고 차렷하고 서져 있는 이 모습이 해부학적 자세고, 이게 밑에 거 읽어볼까요? 우리 몸에서 위치나 방향은 이 자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OT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손해를 입었는데 이 손해를 어떻게 얼마만큼, 그것을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잡아주는 자세가 요 해부학적 자세입니다. 뭐 해부학적 자세에서 이 팔이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럼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진단을 내려주는 기본적인 자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즉 양쪽 발을 모은 채 똑바로 서서 눈은 앞을 바라보며 손바닥을 앞으로 향한 채 양쪽 팔을 몸에 가까이 붙이고 있는 자세이다. 이게 회복적 자세이다. 네, 벌써 외우셨죠? 이건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체면에 관한 용어, 요것도 중요합니다. 인체면. 우리 몸은 가로, 세로, 뭐 수평, 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어떤 게 기준이냐? 자, 그림을 보시면 이분께서 해박적 자세로 손바닥을 펴고 앞을 향한 상태로 딱 서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잘랐죠. 이것은 CT를 찍었다든지 아니면 MRI를 찍었다든지 하면 의사들이 자, 수평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디쯤에 어느 레벨에 있는 수평면을 보아하니 이렇다. 그리고 뭐 MRI를 찍었는데 시상면으로 자른 면에서 어느 레벨에서 찍었는데 그게 어떻다. 이렇게 이제 차트에 적어 놓으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차트를 보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 차트를 보고 우리도 알기 때문에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나 여기가 너무 아파 죽겠어. 근데 실제로 찍어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떤 게 더 객관적인 사실인가요? 그 사람이 진술이 더 객관적인지 아니면 그것을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의사가 적어놓은 그 기록이 객관적인지, 네, 그건 누가 봐도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진단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그 의무 기록지가 진단 기준이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객관적인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런 용어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요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수평면은 예상할 수 있죠. 몸을 관통해서 수평으로 자른, 네, 가로면이라고도 하는데 트랜스버스 플레인이라고 하죠. 올해부터는 영어도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차트를 읽는 그 진단 영상 검사 기록지가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는 영어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영어는 안 외우고 가시는 것보다 외우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버스는 횡단한 수평면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몸을 똑바로 서 있을 때 지표와 평행이 되는 면으로 위아래로 나눈다. 위아래로 나누죠. 수평면은. 네. 그래서 뭐 위에서 본 모습. 요렇게 수평으로 잘랐다. 뇌CT를 찍었다. 그러면은 뇌CT가 여러 장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착착착착 잘라가지고 수평면으로 잘라서 여기쯤에 출혈이 보인다. 뭐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해놓기 때문에 수평면 요럴 때 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상면은 몸을 좌우로 나눈 거. 좌우로 이렇게 관통해서 자른 면을 좌우로 나눈 거죠. 그러면은 어디서 본 거예요? 옆에서 본 거겠죠. 옆에서 이렇게 잘라서 착착착착 잘라요. 그러면 뭐 이쯤에서 여기보다 여기쯤이 디스크가 더 나왔다. 그게 영상에서 보였다. 그러면 이분은 가운데보다 이쪽에서 디스크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이쪽에 증상이 나오겠죠. 좌측으로 디스크가 나와 있는 게 영상으로 보이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디스크가 탈출이 돼 있는 게 보이니까 좌측에 증상이 있겠구나 라고 유추가 가능하겠죠. 네, 그럴 때 보는 게 시상면. 그리고 관상면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자른 면. 네, 이렇게 자른 거. 그래서 이마와 평행이 되는 면으로 자른 거다.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뭐 이렇게 자르다 보니 뒤에 있는 간이 위장을 살짝 덮고 있는데 뒤쪽에 가다 보니까 간에서 뭐가 종양이 보이네. 앞에 있는 위에서는 안 보였는데 뒤로 갈수록 보이네. 뭐 이럴 때 판단을 하는 게 관상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치에 관한 용어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분이 여러 번 나오실 거예요. 위치에 관한 용어. 자, 첫 번째는 내측과 외측이라고 돼 있어요. 내측과 외측. 네, 그러면 예상이 가능하죠. 내측은 정중면에 보다 가까운 쪽이다. 외측은 정중면에서 보다 먼 쪽이다.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여기 붙어 있다고 해서 다 내측이 아니고
몸에서 멀리 있다 그래서 다 외측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외측에 있고 무엇보다 내측에 있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내측은 메디알이라고 돼 있고 외측은 라테랄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약어도 한번 그냥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영어까지 외우시라고 제가 강요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지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독지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판독지. 내측, 외측. 네, 그래서 메디알, 라테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측, 저측, 배측 이렇게 돼 있죠. 장측, 저측, 배측은 손이랑 발에만 있는 용어입니다. 손하고 발에만. 장측 하면 손바닥. 손바닥을 장측이라고 해요. 장측. 손바닥에 장을 지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장측. 그리고 저측은 발바닥. 발바닥. 플란타 해서 저측. 그리고 배측은 두 개 다 동시에 여기 배, 손등, 또 발등 거기를 배측이라고 합니다. 도자리라고. 그쪽을 배측이라고 하고 3번 상하. 상은 보다 위쪽, 보다 아래쪽을 하라고 해서 영어 약자는 슈페리얼, 인페리얼 이렇게 약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슈페리얼 하면은 뭐보다 위에 있다. 인페리얼 하면 뭐보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뭐 예를 어떻게 들어드릴까? 척추를 예를 들어볼까요? 4번 척추는 요추 4번은 3번보다 아래에 있죠. 5번보다 위에 있고 하지만 3번은 4번보다 위에 있다. 뭐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네, 뭐뭐보다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것만 이해하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근위와 원위가 있습니다. 근위는 프록시말, 원위는 디스탈. 요거는 이제 약자예요. 약자. 프록시말은 우리 심장에 보다 가까운 거를 프록시말이라고 하고 심장에 보다 먼 쪽에 있는 그거는 디스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깨는 팔꿈치에 비해서 더 근위에 있죠. 네, 근위에 있고 팔꿈치는 어깨에 비해서 더 멀리 있죠. 네, 그런 개념으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없지만 또 하나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전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후, 전은 안테리얼의 네, ANT가 약자예요. 안테리얼, 후는 포스테리얼. 그래서 포스트가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하면 뭐뭐보다 앞에 있다. 뭐뭐보다 뒤에 있다. 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알, 라테랄, 슈프라, 인프라, 프록시말, 디스탈,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요것만 영어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치에 관한 용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움직임에 관한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에 관한 용어도 뭐 근육을 평가를 하거나 후유장애를 할 때 뭐 재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강직 평가,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팔이 덜 움직이는지, 그리고 뭐 힘이 빠졌다면 원래 이 손의 근력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구부려 보세요, 펴보세요, 벌려보세요, 뭐 돌려보세요, 이런 동작들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환자한테는 구부려 보세요라고 하지만 차트에는 굴곡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펴보세요라고 하지만 신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용어입니다. 네, 용어도 되게 요거 기본이기 때문에 안 외워도 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움직임에 관한 용어 첫 번째 굴곡과 신전이라고 되어 있죠. 플렉션, 익스텐션. 네, 굴곡은 굽히는 동작, 그리고 신전은 당연히 펴는 동작이겠죠. 네, 모든 것은 해부학적 자세로 돌아가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전 자세에 있는 거죠. 영도 신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보다 뒤로 가면 과신전이 되는 겁니다. 과신전. 실제로
어깨 같은 경우에도 해부학적 자세에는 0도지만 손이 더 뒤로 가죠. 네, 과신전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과신전은 몇 도까지 돼야 되는 건지 그것도 그런 것들은 다 차트에 적혀 있기 때문에 몇 도가 정상인지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단지 여기서 더 펴질 수 있구나. 하지만 무릎은 더 펴지지 않죠. 학은 뒤로도 넘어가지만 사람은 그냥 딱 0도 그게 끝이잖아요. 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부학적 자세가 0도 정상. 네, 신전과 과신전도 있고 그리고 손등이나 발등으로 굴곡되는 상태. 아까 위치 용어에서 잠깐 봤었죠. 손바닥은 장측이라고 했고 발바닥은 저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축 굴곡은 발바닥이랑 손바닥은 굴곡의 상태를 다르게 표현을 한다. 신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뒤로 젖히는 것을 배측 굴곡이라고 합니다. 네, 손하고 발에만 있는 특유한 용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네, 손하고 발은 신전이 없고 저축 굴곡, 배측 굴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내전과 외전. 내전은 내전 안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내전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이제 근육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팔을 벌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차렷하고 있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팔이 몸에 완전히 밀착이 돼 있죠. 요거 내전 상태라고 하고 팔을 벌리는 상태 이렇게 올리면은 이것은 외전이라고 합니다. 외전.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상태. 손가락은 외전해 보세요. 그럼 벌려야 되겠죠. 네. 그렇게 외전과 내전. 그리고 이제 회내와 회외가 있습니다. 회내는 손바닥이 바닥 쪽으로 향하는 것. 네. 이렇게. 회내. 그리고 뒤집어서 손바닥이 하늘을 보는 것은 회외.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서 있죠? 회외 상태로 서 있죠.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끔. 네. 그러면 이게는 회외고, 이건 회내.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가운데로 있는 거. 중립 상태라고 합니다. 중립 상태. 네. 엄지가 하늘을 보는 거. 이것은 중립 상태. 여기서 회외 해보세요. 회내 해보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번째, 내번과 외번. 내번과 외번은 방금 말씀드렸던 회내와 회외의 발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버전. 네. 발바닥을 쭉 뻗고 앉았을 때 발바닥끼리 서로 맞아보세요 하는 게 내번. 그리고 발바닥을 바깥쪽을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외번. 네. 발하고 손에만 있는 특유의 용어거든요. 그래서 내번은 안쪽으로, 외번은 바깥쪽으로. 그리고 외번, 내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외반, 내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용어는 의사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서 내반, 외반 이렇게 부르는 의사들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구부리고 펴고 벌리고 말고도 또 있잖아요. 회전. 그래서 내회전이 있고 외회전이 있어요. 네. 내회전과 외회전은 예를 들어서 팔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내회전. 그리고 몸에서 멀어지는 바깥쪽으로 돌리는 게 외회전입니다. 외회전. 네. 요거는 회전, 로테이션. 회전. 이게 내회전, 이게 외회전. 네. 그래서 신체를 중심으로 향하여 회전하는 것을 내회전이라고 하고 신체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외회전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는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동작의 복합적인 동작일까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자, 팔꿈치는 굴곡이 돼 있죠. 팔꿈치는 굴곡이 돼 있고 그리고 어깨는 내전이 돼 있죠. 몸으로 더 가까이 와서 내전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몸의 중심으로 가까워지는 쪽으로 팔이 회전이 돼 있죠. 그래서 어깨는 내전이 돼 있고 팔꿈치는 굴곡이 돼 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 동작은 무엇인가? 자, 마찬가지로 팔꿈치는 구부러져 있어요.
팔꿈치는 구부러져 있는 건 똑같고, 어깨는 아까와 다르게 외전돼 있죠. 벌어져 있잖아요. 외전돼 있고, 또 몸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외회전돼 있죠. 그래서 어깨는 외전이 돼 있고 외회전이 돼 있다. 네, 그렇게 차트상에는 그렇게 적습니다. 네, 머리를 뒤통수 뒤에 대었다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외회전, 외전돼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체부의 형태에 관한 용어라고 돼 있는데, 체부의 형태에 관한 용어를 하기 전에 우리가 뼈의 이름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뼈의 이름을 다 알아야 이게 극인지 관지 돌기인지 결절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뼈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머리부터 보면 머리는 두개골이죠. 그리고 척추가 있어요. 요건 아시죠? 척추. 그러면은 팔부터, 두개골은 나중에 두개골만 따로 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팔부터 이렇게 띄어서 봤을 때, 자, 요거는 견갑골이라고 합니다. 견갑골. 일단 한글만 먼저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뭐 골절이나 아니면 부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게 교재 뒤편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하신 분들은 난 영어까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때 제가 영어로 다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냥 한글로만 쭉 읽고 가르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뒤에 있는 견갑골. 견갑골은 여기서 보이는 요 뼈를 견갑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잘 안 보이죠. 뒤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요 위에 윗팔뼈. 요거는 상완골. 상완골. 그리고 아래에는 뼈가 두 개가 있어요. 뼈가 두 개가 있는데, 엄지손가락, 이게 엄지손가락이고 요게 새끼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에 있는 요 뼈를 요골이라고 합니다. 요골. 네.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것을 척골. 네. 그러면은 요골과 척골이 이루는 요 관절면의 이름은 요척관절. 네. 관절은 그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그 부분에 어떤 뼈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를 따서 이름을 만들기 때문에 요척관절 되게 쉬워요. 네. 그거를 유추해서 쓰시면 돼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유추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도 요거 상완골, 이게 요골, 요게 척골. 네. 그리고 요거는 수근골. 요거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손가락에 있는 뼈를 지골. 지골, 손목에 있는 뼈를 수근골. 네. 그러면은 손에 있는 뼈를 지골이라고 했는데 그 요 손바닥에 있는 뼈는 뭔가? 네. 중수골. 손바닥에 있는 뼈를 중수골. 네. 그리고 여기 수근골, 그리고 손가락 뼈를 지골. 그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 골반뼈. 골반뼈는 작년에 나왔죠, 시험. 네. 골반뼈가 이렇게 튼튼하게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어서 이름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다 부위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맨 위에 이렇게 여기 바지가 걸쳐지는 그 부분, 거기를 장골이라고 합니다. 장골. 네. 장골이라고 하고, 요 앞에 우리 치골 다들 아시죠? 치골. 앞쪽에 치골. 네. 그리고 이렇게 앉았을 때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부분, 거기를 좌골이라고 합니다. 좌골. 그래서 좌골, 이 엉덩이 쪽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신경이 이렇게 눌렸을 때 그거를 좌골신경통이라고 하죠. 좌골 신경이 눌린 것. 네. 그래서 골반뼈도 하나의 덩어리 같지만 이렇게 세 개의 이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골반뼈하고 연결이 돼 있는 요 엉치뼈, 이 뒤에 있는 엉치뼈, 걔는 천골이죠. 천골. 그리고 엉치뼈 밑에 조그맣게 새끼로 미골, 꼬리뼈라고 있습니다. 미골. 네. 그래서 얘네들은 골반뼈.
얘네들은 골반뼈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리로 가서 다리의 가장 기다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뼈 대퇴골이죠. 대퇴골. 그리고 그 밑에 대퇴골 밑에 아래쪽에도 뼈가 2개가 있습니다. 팔의 구조랑 비슷하게 생겼죠. 다리 구조가. 얘의 작은 버전이 팔이에요. 네. 대퇴골 밑에 뼈가 2개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뼈. 여기 다리에 보면은 정강이 앞에 딱딱하게 잡히는 그 뼈가 이름이 경골입니다. 경골. 그리고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바깥쪽 복숭아 뼈, 그쪽에 있는 뼈가 비골. 네. 그러면 복숭아 뼈의 안쪽에 만져지는 복숭아 뼈는 경골의 일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바깥쪽에 만져지는 복숭아 뼈는 비골의 일부분이겠죠. 네. 그렇게 뼈가 나누어져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발로 가면, 그거부터는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 적으셨나요? 적으셨나? 쭉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다시. 두개골, 견갑골, 요 앞에 있는 뼈를 얘기를 안 드렸네. 여기 앞에. 요건 쇄골이잖아요. 쇄골. 네. 쇄골. 여기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쇄골과 만나는 여기 앞에 가슴 앞쪽에 있는 흉골. 흉골 뒤에 심장이 숨어 있죠. 네. 그리고 우리의 몸의 흉곽을 이루는 늑골. 그래서 우리의 흉강을 이루는 뼈의 이름은 무엇인가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흉곽을 이루고 있는 뼈. 쇄골, 흉골, 늑골. 네.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게 견갑골이었고, 이게 상완골, 요골, 척골, 그리고 수궁골, 중수골, 지골. 그리고 요건 천골, 그리고 미골. 요거는 골반뼈인데 골반뼈 안에서도 장골과 치골과 좌골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요거는 대퇴골, 그리고 경골, 비골. 네. 이 밑에 발에 있는 뼈는 다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머리에 들어왔나요? 지금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헛갈리고 이름이 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외워두시면 돼요. 오늘은 팔에 있는 뼈 이름만 외우자. 내일은 다리에 있는 뼈를 외우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머리도 두개골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선 보이듯이 봉합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크게 다치면 이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봉합의 관절면을 이루면서 뼈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럼 각각의 뼈의 이름은 뭐냐? 이것도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네. 자, 요거는 맨 위에 정수리 쪽에 있다고 해서 두 정골. 머리 윗부분 양쪽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두 정골이 양쪽이 이렇게 딱 있어요. 네. 그리고 앞에 있으니까 전두골. 자, 두자를 중심으로 이름이 다 바뀌죠. 정수리에 있어서 두정골, 앞에 있어서 전두골. 전두골은 이마에 있는 뼈고,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두골이 여기에 2개가 있다면 부딪히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두골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요 뼈, 후두골. 후두골도 전두골처럼 하나의 뼈로 맨 뒤에 뒤통수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다고 해서 축두골. 축두골 옆에 있어. 양쪽으로 2개 있죠. 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접평골. 아이고. 접평골. 요 앞에 있는 거. 요게 겉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얘가 저 안쪽에 나비 모양처럼 코에서 코 뒤쪽으로 저 뒤에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네. 여기 옆에서 봤을 때는 요 모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커요. 저 안쪽에. 네. 접평골이 있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붙어 있는 얘가 사골.
사골, 그리고 뭐 이것도 다 알고 계시면 얘는 광대뼈, 관골. 그리고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자, 이 위에 있는 거 상악. 양악 수술했다고 하잖아요. 양악 수술. 그래서 얘가 위에 있다고 그래서 상악. 얘는 아래에 있으니까 하악이겠죠. 하악골. 상악골, 하악골. 관골, 광대뼈, 사골, 저편골, 측두골, 후두골, 두전골, 전두골. 네. 이름은 외우기는 쉬우실 거예요. 머리뼈는. 네. 이렇게 돼 있다. 다 적으셨을 거라고 보고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손가락에 있는 뼈. 네. 수근골이라고 해서 손목에는 되게 조그만 뼈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8개가 있어요. 8개. 그래서 요것도 아주 단골 문제죠. 손목에 있는 뼈 8개를 적어라. 주월삼두 대소유유 이렇게 저도 예전에 시험 볼 때 그렇게 외웠거든요. 네. 엄지 손가락부터 이게 이렇게 보이는 이게 첫 번째 손가락이고 이게 5번째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대소유유 해서 대능형골, 소능형골 이게 보이시나요? 적어드릴게요. 대능형골, 소능형골, 그 다음에 유유 해서 유두골, 유구골. 이게 첫 번째, 5번째. 네, 이렇게 메디알 쪽에서 이렇게 가고 그 밑에 그리고 주월삼두,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그리고 두상골. 네, 그래서 이렇게 쪼로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8개가. 이 이름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8개. 대소유유 주월삼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중요한 뼈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얘가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발도 손에 아까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손이잖아요. 손. 이게 손바닥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손가락에 마디가 2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원위, 여기가 근위. 네, 관절을 이루고 있는. 네, 여기가 원위지관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보다 먼 쪽에 있다고 해서 원위지관절. 그래서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거는 말절골, 중절골, 기절골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다 안 외우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손가락은 지골이라고 한다. 수지골. 손가락에 있는 뼈라고 해서 수지골이라고 하고 발에 있는 발가락은 족지골이라고 하겠죠. 예. 그러면 족지골. 그리고 여기 손바닥 안에 있는 얘네는 중수골이라고 한다. 가운데 있는 손바닥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중수골. 네, 그렇게 한다. 그거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자, 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딱 봐도 중족골 같죠? 아까는 중수골이라고 했는데 중족골, 발등을 이루는 뼈. 그리고 얘네들이 발가락이에요. 발가락. 그러면 발에도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도대체 뭐냐? 자,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면 뒤꿈치 있죠? 뒤꿈치에 있는 뼈. 예, 되게 커요. 발에서 가장 큰 뼈. 걔가 종골입니다. 종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골 바로 위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골하고 비골 위에 있는 대퇴골 밑에 있는 뼈, 종아리 위에 있는 그 뼈가 발에 이렇게 얹혀져 있을 때 만나는 그 부분을 거골이라고 합니다. 거골. 종골 위에, 종골이 맨 뒤꿈치, 그리고 그 위에 거골.
그래서 뼈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예요. 위에서. 네, 이렇게.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게 주상골. 안 보이시죠? 주상골. 그리고 바로 옆에 입방골이 하나 있습니다. 입방골. 네. 그리고 여기 3개. 하나, 둘, 셋. 3개의 설상골이 있습니다. 설상골. 설상골 3개. 그러면 발에 있는 뼈는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발에는 손에는 손목에는 아까 8개 있다고 그랬죠? 발에는 7개가 있습니다. 근데 외울 게 별로 없죠. 발에는 종골, 뒤꿈치에 있는 거, 그 위에 거골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설상골이 3개가 나란히, 여기가 안쪽이거든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딱 보면 맨 위에 톡 튀어나와 있는 뼈, 걔네가 3개예요. 3개, 설상골. 쪼르륵 3개가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새끼발가락 쪽에 있는 애가 입방골. 네. 그리고 앞에 족근골이 있고, 발가락, 원이지관절, 근이지관절이 있고, 그리고 말절골, 중절골, 기절골이, 지골이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네. 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가 뼈의 이름을 모두 다 외웠는데, 여기 밑에 마지막에 체부의 형태에 관한 용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아까 해골 아저씨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과라고 해서 끝이 뭉툭한 돌기로 골단이 비유해져 관절면을 이루는 돌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끝이 뭉툭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뼈가 나오다가 이렇게 끝이 뭉툭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팔꿈치. 양쪽 팔꿈치 보이죠? 콘다일. 네. 대퇴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다가 양쪽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툭. 이것도 콘다일이라고 하는데 얘를 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기. 표면에서 높이 툭 튀어나온 거. 이렇게 돌기처럼 튀어나온 거. 여기 보시면 척추뼈 옆에 횡돌기라고 해서 뒤로 옆으로 딱 튀어나온 게 있고, 뒤쪽으로 극돌기라고 해서 돌기처럼 하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결절은 혹과 같이 두드러진 곳. 혹과 같이. 사진이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분을 보시면 여기 맨 상완골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툭. 그래서 얘를 결절이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고관절을 보시면 얘도 이렇게 툭 튀어나왔거든요. 얘는 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커다랗게 툭 튀어나온 게 대전자. 이 안쪽에 조그맣게 튀어나온 거를 소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얘는 커다랗게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대결절. 그리고 안쪽으로 조그맣게 튀어나왔다고 그래서 소결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3, 4번. 그리고 날카롭고 가늘한 돌기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스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래는 스파인 하면 척추, 뼈 하나, 척추 하나하나를 척추라고 한다면, 이 스파인은 그 흐름, 그 척추 한 자체를 척추라고 해서 이거를 스파인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의 통짜. 이거를 스파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와 다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스파인은 견갑골 뒤쪽에 이렇게 돌기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견갑골에. 네. 그래서 얘를 견갑극이라고 하거든요. 얘하고 다르게 우리 몸에서 스파인이라고 부르는 뼈가 저기 견갑골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기는 무디게 두드러진 곳이라고 하는데, 원래 윤기라는 것은 자연적인 형상으로 땅덩어리가 갑자기 어떤 힘으로 인해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살짝 솟아오른 것을 윤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 몸에도 적용해서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윤기라고 하면 여기 무릎뼈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경골이 무릎뼈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어요. 네, 여기 대퇴골이 이제 이렇게 있고, 대퇴골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더 먹을수록 얘가 점점 더 커진다든지 염증이 자꾸 생긴다든지 그러는데 얘를 과 사이에 있어서 과간윤기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것을 윤기라고 한다. 네. 체부에 관한 용어는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중요한 것은 뼈의 이름이겠죠. 뼈의 이름 충분히 암기하시고, 그리고 동작의 용어,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용어,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오늘 안에 다 읽고 넘어간다, 외우고 넘어간다. 네. 앞으로 꾸준히 외우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셨다가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